몸담고 있는 그것과 누구보다 잘 어울리고 실력 있던 그 남자. 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열심히 옷을 치고. 선배가 얘기를 하면 항상 잘 하려고 하는 정말 평판이 좋았던 친구예요. 그의 직업은 대한민국 경찰,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하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다수의 사이버 범죄를 척척 해결해냈다는 경찰 박씨. 그런 그가 돌연 새로운 행보를 시작한 건 2008년 경찰이 된 지 13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지민이 그랬더니요, 뭐 회의를 들락거리면서 돈을 꽤 많이 번다, 수십억이 아니라 뭐 수백억대를 번다, 막 이런 얘기를. 제복을 벗고 그가 택한 건 사업, 그것도 대박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사이버 범죄자를 검거해온 모범경찰 박 씨는 어떻게 단숨에 유능한 사업가가 됐을까? 그 답은 현 충남 경찰청 소속 안정엽 경감의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013년 불법 대포 통장으로 의심되는 해외 거래 계좌를 수사하던 중 의심 계좌의 주인 박 씨와 통화를 하게 됐다는 안 경감. 그때 이제 연락이 왔었죠. 혹시 이제 계급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뭐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서울청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후배님 고생 많으십니다. 당황하는 기세가 없이 경찰 출신임을 밝히며 대포 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소명까지 신속하게 했다는 박 씨. 그런데 김미영 팀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김미영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보이스피싱 문자를 보내는 가상의 인물인데 해외 도피 중인 전직 경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 출신의 박 씨가 택한 사업은 보이스피싱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몹시 익숙한 김미영 팀장.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690만여 건의 스팸 문자를 발송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김미영 팀장 조직의 총책이 모범경찰 박 씨였던 겁니다. 가장 하위 조직원인 전화 유인책들에게 정산되는 돈만 일주일에 약 4억 원이었다는 김미영 팀장 조직. 총 범죄 수익은 얼마일까? 넉넉하게 많이 잡아줘도 10% 정도 안쪽이거든요. 실제 추정 수익은 뭐 주에 40억 정도. 40억 올렸기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조직원들이 그랬어요. 그때 피해자는 속이기 너무 쉽고 돈은 너무 잘 보내는데 대포 통장이 모자라서 많이 못 받고 있다. 다 못 받고 있다. 2011년부터 3년 동안 약 2만 명의 피해자를 속여받은 돈이 공식적으로 추산된 것만 약 400억 원이라는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김미영 팀장. 사이버 범죄 수사대 등 경찰직에 13년을 몸담은 박 씨의 특별한 이력은 치밀한 범죄 수법을 만들고 수많은 조직원의 두터운 신임을 얻으며 거대한 조직을 응집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조직원들에게 불려진 박 씨의 호칭은 큰형님이라는 뜻의 따거. 10년이 넘도록 결코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준 김미영 팀장 조직은 2013년 대부분의 조직원이 검거되며 실체를 드러냈지만 총책인 박 씨만큼은 필리핀으로 도주해 오랫동안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Nalampak ang Koreanong pugante na leader umano ng isang fishing syndicate.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였던 그가 마침내 사건 발생 10여 년 만에 필리핀의 한 작은 도시에서 검거됐습니다. 한글로 한국마트라고 적힌 한인마트에서 붙잡힌 박 씨. 이분호 씨 맞죠? 그러니까 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담배 마저 피고 5분만 좀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스피싱 1세대 총책 박 씨가 늦게라도 죗값을 치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악명을 떨친 이른바 김미영 팀장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2일 필리핀의 현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박 씨가 탈옥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검거 3년 만에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한 박 씨. 대체 어떻게 된 걸까? based on the report that we received on May 2 at around 6 a.m. They discovered that missing. 근데 사라진 건 박 씨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This is Mr. Park and Song Hyuk. The other guy has arrested for drugs. 박 씨와 함께 사라진 건 같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송 씨. 그런 김미영 팀장 조직의 총책 박 씨와 무슨 사이인 걸까? 정말 의시되고 다니죠. 그럼 김미영 팀장이랑 송 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서포팅을 해줬던 사람이 김명 팀장이에요. 교도소 안에서부터 박 씨를 따르고 도와줬다는 마약 사범 송 씨. 우리는 송 씨의 놀라운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두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진짜 마약왕은 이제 송이다. 그 바닥에서는 알고 있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얘기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작은 도시 나가시티에서 검거된 박 씨는 이후 비쿠탄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닐라와 인접한 비쿠탄 지역에 위치해 있어 흔히 비쿠탄으로 불린다는 필리핀의 외국인 수용소. 필리핀에서 범법 행위로 검거된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송환되기 전 머무르는 곳인 비쿠탄은 일반적인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암암리의 휴대전화 사용과 외부인 출입이 가능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던 곳입니다. 세계 각국의 범법자들이 모인 곳 비쿠탄으로 들어오게 된 박 씨를 같은 수용자 신분으로 만난 적이 있다는 제보자는 우리에게 박 씨가 비쿠탄으로 들어가 처음 했다는 뜻밖의 일에 대해 들려줍니다. 김미영 팀장 같은 경우 뭐 밖에서 뭐 수백억을 뭐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뭐 밥해주는 형이고. 네. 악명 높은 수용소 식단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자급자족하며 음식을 만들어 먹곤 한다는 비쿠탄. 그곳에서 박 씨는 수용소 내 매점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비쿠탄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의 상징이라고 또 다른 비쿠탄 수용자 출신은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죠. 물건 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마트를 운영했다? 능력자라고 봐야죠. 매점 운영자 자리에 선 박 씨는 자연스레 거물급 수용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됐다고 합니다. 그중엔 마약왕 송 씨도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 식상을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한 걸로 알아요. 처음에는 박 씨에게 정기적으로 밥을 해달라며 접근했다는 송 씨. 마약 유통의 정점에 있다고 알려진 그는 국내 마약 범죄 수사관들이 오래전부터 예의주시해온 거물이기도 합니다. 약수하는 사람들은 알죠. 워낙 유명한 놈이니까. 한때 마약왕으로 알려진 박광렬에게 텔레그램 유통 수법을 알려준 인물이라고 전해지는 진짜 마약왕 송 씨. 그런 2017년 1월 국내에서 마약 판매 및 투약을 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필리핀에서 검거돼 비쿠탄으로 들어오게 된 건 박 씨보다 약 4개월 빠른 2021년 6월경. 우린 비쿠탄 내에서 송 씨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또 다른 수용자를 만나 비쿠탄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송 씨의 마약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마피아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인맥이고 5kg 정도를 수출한다. 비쿠탄에 수감된 송 씨가 약 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5kg을 매달 국내로 유통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싸게 주면 한 1,300대거든요. 한 달에 5kg 정도를 수출한다. 한 달에 약 5kg의 마약을 국내로 유통시킨다는 송 씨가 얻게 될 수익금은 월 6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한 수사 관계자는 마약왕이 된 송 씨의 행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생각들은 있어도 마약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비쿠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뭐 여러 분야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한국 사람들하고 자꾸 막 조인이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들에.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거기서 이제 더 커지고 저도 비쿠탄 들어가서 처음으로 마약을 해봤어요. 손만 뻗으면 마약 유통을 시작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범죄자들과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이른바 범죄자들의 성지 비쿠탄 수용소. 그곳에서 끼니를 챙겨주고 받는 사이로 만나 함께 타로까지 하게 된 박 씨와 송 씨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종의 모의가 있었던 걸까? 송이가 자기한테 와가지고서 형님 그
보통 걱정 마시고 그냥 저랑 같이 가시자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돈이군요. 그렇죠. 원조 보이스피싱 김미영 팀장의 총책 박 씨와 막대한 자금 및 인맥을 갖고 있다는 마약왕 송 씨. 그들은 비쿠탄에서 처음 연을 맺게 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10월 필리핀 소도시의 교도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한적하고 작은 도시에 위치한 해당 교도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카마린스 수루 교도소 인근은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혹 사라진 박 씨와 송 씨를 본 사람은 없을까? Ano kayo? Investigator? Journalist. Policeman ako. police kayo? 경찰이라는. 아침 휴일을 즐기고 있었다는 인근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Dito ng wire. Yung barbed wire. Release na lang yung investigation. 박 씨와 송 씨가 함께 머무른 방이 바로 옆 담장 위에서 절단된 철조망이 발견돼 두 사람이 이곳을 통해 담을 넘어 탈옥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Kasi nakita ba na nung may may tindahan. Nakita ang dalawa. 박 씨와 송 씨로 보이는 남자 2명을 봤다는 목격자. Dalawa po sila. Sumakay po sila dyan. Ng motor. Sila po yung nag-drive? Hindi. Isang driver, dalawang sumakay. 박 씨와 송 씨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담장으로부터 이동한 두 사람이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누군가의 오토바이를 탔고 순식간에 교도소 아래쪽 큰 길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CCTV가 진짜 한 대도 없어요. 외부에 CCTV 한 대조차 없고 비교적 낮고 허술한 담장을 가지고 있는 카마린스 수루교도소. 비쿠탄 수용소에서 국내 송환을 기다리고 있던 박 씨와 송 씨가 갑자기 400km가 넘게 떨어진 이곳으로 이감된 이유는 뭐였을까? There's a case filed against him. It's a local case. He recruited a Filipina and sent it to other countries to work as a sex worker, something like that. Illegally. Human trafficking. 비쿠탄에 수용돼 있던 박 씨와 송 씨가 갑자기 형사사건 피의자로 고소됐다는 겁니다. 고소가 접수된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이감되었다는 두 사람.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 씨와 송 씨가 한 회사를 운영했는데 2018년에 새로 고용한 직원에게 성적인 일을 시켜 의사에 반하는 고용, 그러니까 필리핀 법상 인신매매 혐의로 2023년 고소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 씨는 2021년 비쿠탄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송 씨를 처음 만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건은 그보다 3년 전인 2018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필리핀의 나가시티에 위치한 한인마트에서 검거된 박 씨는 이후 마닐라 인근의 비쿠탄 수용소에 수감돼 송 씨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전에 박 씨와 송 씨가 함께 저지른 범죄가 있다며 비쿠탄 수용소에서 카마린스 수루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교도소는 박 씨가 운영했고 검거되기도 했던 한인마트와 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연인 걸까? 카마린스 수루 교도소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박 씨의 전 한인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Do you recognize him? Kim? 박 씨는 이곳에서 숨어 있다가 잡힌 게 아니라 놀랍게도 직접 가게를 운영하며 인근 주민들과 교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나가시티에 정착한 약 5년간 김태우라는 가명 뒤에 숨어 10살 넘게 어린 필리핀 아내와 결혼까지 하며 참으로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박 씨.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안쓰럽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현지인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박 씨의 진짜 속마음을 들었던 교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갇혀갖고 얼마 안 지나서 통화를 한 번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건 하나 만들어서 그냥 여기 있으려고. 한국 경찰이 건 해결되지 않으면 못 데려간대. 일부러 죄를 만들어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시간을 끌고. 비쿠탄 수용소에 들어간 직후부터 현지에서의 가짜 사건을 만들어 국내 송환을 미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박 씨.
박 씨는 어떻게 피해자까지 존재하는 가짜 사건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 누가 그런지 알아요? 그거 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여자친구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면 저기 여자친구 있었거든요. 그 여자의 여동생이에요. 박 씨가 나가시티에 정착하기 시작할 즈음부터 박 씨의 곁에 늘 함께했다는 필리핀 아내 제이. 그녀의 여동생이 박 씨 사건에 만들어진 피해자라는 겁니다. 아내 제이와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박 씨 한인마트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주거지, 즉 마리아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나가시티의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됐고 박 씨는 재판을 받기 위해 비쿠탄 수용소에서 아내가 살고 있는 나가시티의 교도소로 자연스럽게 이감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필리핀 경찰은 가짜 사건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부터 오토바이를 준비시켜 탈옥을 도운 것까지 모두 박 씨의 필리핀 아내 제이가 개입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2살의 박 씨보다 13살이 어린 그녀는 박 씨의 탈옥 이후 종족을 감췄다고 합니다. 박 씨의 아내인 제이의 SNS와 연결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인들 중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을까?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제이의 먼 친척이라는 한 여자로부터 놀라운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 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문자. 지체할 시간 없이 바로 그녀를 만나봤습니다. Pumunta yung nanay ni Suzy kila. 우린 제이의 엄마가 제이를 만나고 왔다는 A 호텔로 가기 위해 급히 마닐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 정도를 간 뒤 4,00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대형 레지던스형 A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이 오가는 대형 레지던스 호텔. 이곳에 제이와 박 씨가 머무르고 있다고 해도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울 것 같던 그때. Yeah, I have picture. 박 씨의 얼굴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는 A 호텔 안의 마사지샵 직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룸 서비스로 마사지를 받았던 한 동아시아계 남성이 박 씨인 것 같다는 겁니다. Like something like code. 예약 기록을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서비스를 요청하는 객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 씨와 닮은 이의 객실을 기억할 수 없다는 직원. 해당 호텔에서 박 씨의 아내 제이를 만나고 왔다는 당사자. 그녀의 엄마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찾아간 제이 가족의 거주지. 비상깜빡이 그 앞에 내리는데. 조수석에서 내렸잖아요. 운전석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아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엄마 맞지? 외출 후 돌아온 제이의 엄마가 우리를 집안으로 안내해줬습니다. Frankly po ha, frankly. Pumunta rin daw kayo ng Manila? 우리의 물음에 한동안 말이 없던 제이 엄마는 잠시 뒤 뜻밖의 답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Siya nagtrabaho dyan, matagal, January since then. Sa Azurden. Hindi nagpunta doon sa Bicolacan. 6월 중순경 마닐라에 위치한 A 호텔을 간 적은 있지만 아들 마이클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엄마. Nag-investigate, police, na parang tinulungan ni Siki para magtago, ganyan. 100% kasi na madadamay talaga siya. 제이 엄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 씨와 제이는 정말로 마닐라의 A 호텔에서 머무른 적이 없는 걸까? 박 씨가 쓰던 여러 전화번호와 SNS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던 중 그가 마지막으로 쓰던 전화번호와 연동된 한 메신저에서 박 씨와 제이가 최근에 함께 찍은 듯한 프로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실내. 이곳은 어딜까? 예약 사이트에서 박 씨의 사진 속 장소와 비슷한 인테리어를 한 객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사진 속 장소와 몹시 흡사해 보이는 A 호텔의 객실 하나가 눈에 띕니다.
객실 주인에게 문의해봤습니다. Yes, may mga naka-check-in din daw ba dito sa Unit 6 mga Korean before? 실명과 같은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박 씨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당 객실에서 장기 투숙을 했던 사람이 얼마 전 체크아웃을 했다는 집주인. 송 씨와 함께 도주한 박 씨를 찾아낸다면 그는 이번에야말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걸까? 마닐라에서 필리 교도소를 이제 데리고 왔을 때 그 필리 교도관하고 마닐라에서 온 부교도관하고 같이 앉아서 다들 밥 먹고 농담하고 뭐 낄낄대고 뭐 즐거운 타임 가졌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거든요.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알아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꾸도 소리는 없지. 돈이면 감옥 안에서의 안락한 생활도 마음만 먹으면 탈옥까지도 가능하다는 필리핀 때문에 이번에 박 씨를 붙잡게 되면은 그가 송환을 늦추기 위한 작업을 하지 못하게 즉시 송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필리핀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고 그 나라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외교력이 작용하는 문제 맞습니다. 그 협력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요청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관계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씨가 탈옥한 것으로 알려지고 약 2주일이 지난 후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필리핀 대통령 비서실에 박 씨를 조속히 검거해달라는 공식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의 사건과 관련해 의지력 있어 보이는 외교부에 우리는 박 씨의 검거 후 송환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달해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전달했던 거고 그런 것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전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인 입장이지.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역할이 되게 컸을 텐데 중간 역할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법무부를 대신해 공식 서한을 전달했을 뿐 향후 박 씨의 송환에 대한 외교부의 독자적 입장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외교부 관계자. 우린 취재함에 입수한 박 씨의 소재와 관련한 정보를 주 필리핀 대사관에도 전달하려고 했지만 수사 자체는 필리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수사를 현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런 정보가 혹시 필요가 없으실까요? 어쨌든 한국인 범죄자긴 하잖아요. 적으로 언론하고 언론에 접촉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마 전락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서 아쉽게도 담당 영사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도피 사범들이 마음 편히 외국을 누비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 잘도 못했어요. 그들이 잘 살면 안 되잖아. 너무 억울해서. 속았다는 자책과 모욕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월이 어느덧 13년입니다. 눈물이 나네요. 그냥 기쁨의 눈물이 1%라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취재를 통해 확보한 박 씨의 최근 얼굴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박 씨, 당신 곁에 모든 사람이 목격자, 제보자가 될 겁니다. 올해로 52살의 김미영 팀장 박 씨의 소재를 쳤습니다. 180cm가 넘는 큰 키에 큰 체격으로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빅맨으로 불렸던 박 씨는 필리핀 아내의 조력을 받으며 도주 중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씨 혹은 그의 필리핀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을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영화매매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실태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 혹은 영화매매 전문 브로커를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